풀을 내리러 간다. 검초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서 풀이 말라 죽을 때는 독성이 땅속에 스며들면은 인연되는 자손에게 고통을 알리는 것이 바로 그게 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면 안 돼. 벌초를 하는 시기는 언제고 벌초를 하는 의미는 뭘까요? 벌초하는 시기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처서가 되게 되면은 성장기가 멈추고 땅의 기운이 식어지고 찬 기운이 올라와. 그 시기를 가지고 산소에 풀을 누르게 돼 있어. 져서 지내고 나서 음력 8월 초하루부터 8월 추석까지 산소에 풀을 넣어와서 산소에 갈 때는 태기를 잘 해가지고 해야 돼. 길이 뭐냐 하면은 산소는 중상일을 피해야 돼. 중상일은 사계절에 따라서 다 달라. 그래서 그 중상일을 첫째 피하고 또 가는 방위에 따라서 조상산소가 남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방위에 태백살이 걸리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태백살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산소에 갈 때는 조상님에게 제수를 장만해 가지고 가는데 이제 간단하게 하되 몸도 깨끗게 하고 정성을 들여 가지고 재물을 살 때는 되도록이면은 큰 시장에 가서 보기 좋은 과일과 주가포를 사야 돼. 그런데 제수를 살 때는 절대 가격을 깎지를 안 해야 돼. 정성이기 때문에 딱 보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걸 골라가지고 달라 그런 대로 주고, 조상님인데만 이제 넣는 게 아니고 조상님을 수호해 주시는 그 산신의 자리를 재물을 미리 싸서 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님인데 자리를 재물을 사서 산소에 도착하면은 바로 산신에 준비했는 재물을 차리고 우리 할아버지 잘 수호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절 2번 하고, 그 다음에 조상님에게 준비해간 주가포를 차려놓고 재배만 하면 돼. 일반 제사 같으면은 절하는 순서 식이 있는데 성묘 갔을 때는 재배만 하면 돼. 왜 재배하느냐? 우리 조상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한 분이지만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삼혼으로 전부 다 흩어져 있어. 영혼은 천상세계에서 계시고 육신을 수호하고 있는 백혼이 있어. 백혼은 말하면은 각혼이라 하거든. 육골을 백골이라 하고 삼혼으로 얘기할 때는 각혼이라 하는데, 육골의 형체는 우리 얼굴이라. 이목구비의 700이거든. 그게 안이비설신의 700인데 백혼에게 이제 또 절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절을 2번 하는 원리가 바로 거기 있어. 인사를 드린 후에 자손들이 조상님 산소를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통 벌초락 하는데, 옛 어른들은 조상님의 존경하는 뜻에서 검초를 한다 그랬어. 검초락 하는 거는 손으로 깨끗하게 이제 풀을 내려놓는 걸 가지고 검초락 하는데, 그래서 풀을 내리러 간다. 검초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서. 벌초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벌안이나 주의는 예초기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봉부는 조상님이 바로 누워 계시는 지붕이기 때문에 그 예초기로 하게 되면은 봉분도 파일 수도 있고 또 진동과 소음에 의해 가지고 조상님이 놀래. 그러기 때문에 봉분은 정성껏 낫으로 깨끗하게 잘 넣어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검초락하는 뜻이 거기에 있어. 불안 같은데 이런 거는 땅이 파이도 상관없고 풀이 조금 가지런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지만은
분분만이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불을 손으로 낫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드려야 돼. 그런데 산소에 불을 더 쉽게 누르기 위해 가지고 제초제를 해가지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하는 거야. 왜냐 제초제를 쳐가지고 그 묘에 있는 풀이 말라 죽을 때는 그 약의 독성이 뿌리를 타고 땅 속에 스며들면은 조상 유골까지 바로 미치게 되는데 그 유골에 닿게 되면은 조상님이 아주 괴로워하시거든. 그럴 때는 그 영향이 그 산소하고 운이 맞는 자손이 있어. 그래서 그 맞는 자손에게 내가 이렇게 괴롭다, 좋지 않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가 가장 이제 인연되는 자손에게 고통을 알리는 것이 바로 자손에게 그게 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초제를 쳐면 안 돼. 꼭 산소에 불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자손들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산소에 불을 못 넣을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또 못 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산소에 불은 우리 외관상 보는데 뭐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묘는 자손이 망했구나, 자손이 없구나 소리도 이제 나오게 돼 있어. 그걸 갖다가 걱정하는데 갈 수 없을 때는 갈 수 있을 때까지 묵혀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 이 묘는 자손에게나 조상에게나 작용하는 땅에 지기가 있어. 그 땅에 흐르는 기는 유골에 와 닿아서 거기에서 기가 그 자손에게 동기가멍으로 해가지고 그 땅의 전기를 자손에게 파장으로 전해줘. 자손은 뭐 어디가 있든 상관없이 항상 묘의 전기가 파장으로 전해가지고 자손이 이제 그 운을 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위에 풀 나서 묶는 거는 자손들 그 운 받는 거하고는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묵혀놔도 상관이 없어. 편안히 계신 대로 그대로 이제 묵혀놓고 하면 되는데 자손들이 거리가 멀다든지 산소에 불 내리기 힘든다고 해가지고 그 산소를 파가지고 교통 좋은데 이장을 하든지 또 여러 조상님을 한 군데 집설로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편안히 계시던 유골을 좋은 명당에 모서지면 괜찮는데 산에는 산줄기에 의해 가지고 길을 받는데 도로 가까운 교통 좋은 나직한 그런 덜 이제 밭을 주로 많이 싸가지고 하는데 그런 평지에는 기가 없어. 무맥 평지에는 불가장이거든. 그런 맥이 없는 평지에는 그 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를 받던 조상의 유골이 기지에 왔다 가면은 호롱불에 기름 떨어지는 거와 똑같아. 호롱불에 기름이 있을 때는 불이 켜지지만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바로 꺼지듯이 자손들이 기를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사업도 잘하고 잘 나가다가 그 길을 갖다가 못 받고 기가 끊어져 보면은 이장하다가도 그 조상하고 가까운 그 자손이 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산소에 아예 묵혀놓는 게 낫지 그렇게 함부로 봐서 이장을 하는 것이 해로워.